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몸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추운 날씨에도 끄떡하지 않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전염이 되는 식중독균이 바로 그것인데요. 추운데 왜 식중독균일까 싶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특히 일교차가 클수록 식중독균이 발생하기 쉬워서 이렇게 추울 때 가을철에 위생관리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이렇게나 쌀쌀한데 무슨 식중독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봤더니 4계절 내내 고르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해서 해산물을 무조건 날로 드시는 건 삼가셔야겠고요. 특히 그 여행 가서 뭐 드실 때 그때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날씨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철원이 영하 5.6도, 경북 봉화가 영하 2.6, 서울이 영하 2.1도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추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특히나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맺히거나 무려운 곳이 많습니다. 또 초겨울 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는 첫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인 낮부터 차차 누그러져 금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11월의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해안뿐 아니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도서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7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가 9도, 강릉과 대구는 10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실제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번째 소식은 감동의 실속까지 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윤은주 씨.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아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분들이 뒤늦게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죠. 또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들은요. 이곳에서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솟는 결혼식 비용 때문에 예비 부부들 한숨이 날로 늘어간다는 요즘.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분주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며 한숨 대신 웃음꽃이 만발한 곳이 있습니다. 설레고 봅니다. 우리 형 좋아해. 무료예요, 무료. 다 무료입니다.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들이 드디어 웨딩 마치료를 내는 행복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결혼식 하루 전날 웨딩의 주인공 순백의 미를 뽐내는 신부들의 드레스 피팅이 한창인데요. 아, 예쁘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금 이 순간. 하지만 결혼 전날이 제일 설레시겠죠? 가슴이 너무 떨려요. 이 결혼식의 정체는 13년간 이어온 무료 합동 결혼식인데요. 올해 선정된 18쌍을 비롯해 무려 168쌍의 결혼식을 올려준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웨딩 촬영부터 결혼식 예물, 신혼여행까지 놀라지 마세요. 모두 무료라고 하네요. 와이프 말이 그냥 익사이팅하다, 흥분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 반지를 나눠 끼게 되었다는데요. 어떠세요? 반지 잘 나왔나요? 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좋아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에게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하고 이거 왔었거든요. 그냥 한국 와서 결혼식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생활 어려울 정도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눈에 띄는 한 커플. 이게 내년 인기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2년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된 박강주, 박미숙 부부. 사업 실패와 지병으로 늘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결혼식 전날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슬하에 자녀 한 명 없이 평생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았는데요. 12번의 수술을 치른 아내는 이제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원해. 이런 아내에게 면사포 한번 씌워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이 될 것 같아 신청을 했다는 남편. 만약에 먼저 죽어도 이 사람 결혼이나 한번 하고 면사포 한번 씌워주고 제가 먼저 가도 과연 안 되나 싶어서 했는데 남편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걸까요? 무료 합동 결혼식 대상에 선정돼 길을 나서는 부부. 언제나처럼 오늘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18명의 신부들이 꽃단장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비록 늦게 치르는 결혼이지만 떨리는 마음은 다들 똑같겠죠? 제가 오자마자 임신 다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결혼식을 하면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뒤로 미루니까 지금 5년 다 됐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연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계신다면 아래 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내년에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보다 예쁜 오늘의 신부들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미모를 뽐내시네요. 예쁘네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디예요? 나 마음이 들어요. 평상시에도 이뻤어요. 근데 오늘은 더 이쁜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까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집니다. 예,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드디어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여느 결혼식 부럽지 않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포토존도 붐빕니다. 그리고 속속 도착하는 가족, 친지, 지역 주민들. 신부 대기실을 찾아 축하도 빼놓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달라맞고. 우리 딸 사랑해. 그렇죠. 해야 되는데 미루고 일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웠죠. 부모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총 18쌍의 결혼식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결혼식을 못 올리신 분들에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좀 널리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입장을 마치고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결혼식. 결혼식의 분위기를 후끈 달궈줄 밴드부터 샌드아트까지 식전 행사로 준비됐는데요. 사회는 익숙한 얼굴이죠. 아나운서 윤인구 씨가 맡으셨네요. 드디어 선남선녀 신랑 신부 입장. 박강주, 박미숙 씨 부부의 행복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을 기원하는 주례부터 예물 교환 시간. 부부의 촉촉한 눈가를 보니 정말 뭉클해지네요. 둘, 셋, 뻗어주십시오. 마지막 세배까지 많은 사람의 축복으로 더욱 뜻깊었던 오늘의 결혼식 어떠셨을까요? 기분 좋고 홀가분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신혼여행이 기다립니다. 제일 부럽네요. 지금은 행복해요. 잘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추억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다들 기뻐하시는 모습, 설레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이런 행사 있으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좀 열심히 또 사회 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NS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 준비했죠. 강성화 아나운서. 네, 요즘에 SNS에 영상을 올렸다 하면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저 아닙니다. 전 아니고요. 아주 어린 친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사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네, 박자에 딱딱 맞춰서 칼군무를 선보이는 이분들. 힙합 댄스에 이어 탭 댄스까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네, 이곳은 지난 29일에 열린 분당 아트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중앙공원 전역에서는 분당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축제가 더 뜻깊은 이유는 분당 주부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보면 주부들이 많이 집에서 쉬는 경우도 많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보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분당 아트 페스티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외 광장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행사, 벼룩시장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아유, 재밌어요. 특히 유모차를 끌고 산책로를 완주하는 유모차가 간다 이벤트에서는 완주 기념품을 제공해서 육아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독특하네요. 네. 볼거리도 많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도 많고 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도 분당 주민인데요. 가수 전영록 씨입니다. 함께 자리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좋아하시죠? 네. 내일 일어나셔서. 이날 축제의 피날레는 구민들이 직접 모델이 돼 무대에서는 한복 패션쇼로 막을 내렸는데요. 엄마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분당 시민 모두의 축제로 정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올해 첫걸음을 내디딘 2016 분당 아트 페스티벌. 앞으로 분당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 속 유용한 정보부터 한 주간의 이슈까지 SNS로 보는 세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잉글랜드의 풍습에서 유래한 헬로윈 데이. SNS에서는 헬로윈 데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외국 문화인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한 헬로윈 장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거주 중인 헤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가만 보면요, 마당 위에 쓰러진 사람들도 보이고요, 핏자국도 보이고요. 마치 범죄 현장 같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장식들 겁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총기, 폭행 등 미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는데요. 재미의 의미까지 더해서 헬로윈 데이를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팔로워 수 19만 명이 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무려 1,100만에 달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왜요? 점점 뚱뚱해지고 네.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는데 예, 화가 많이 나셨군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올해 5살 좋아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영상 속 개구쟁이 모습과는 다르게 좀 새침하죠? 좀 낯가리는 것 같은데요? 10시간은 다 주아가 영상과 다르게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이봐봐. 어디? 여기? 남자친구 생각해? 뭔 소리죠? 아니. 싫어. 싫어해봐. 싫으면 싫을까? 예, 어머니 넘어갑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는 엉뚱한 매력의 주아로 변신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주아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SNS에 올리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촬영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상으로 이거를 남기면 나중에 이제 주아가 컸을 때 좀 다시 돌아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일기처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주아의 매력 여기 또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먼저 챙기는 동생 바라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11개월 된 동생 준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누나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저 같네요. 어떻게 요런 새끼가 태어났나? 혼나는 거 다 봤다. 준우 혼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화 안 내고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로 준우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못 먹게. 준우야,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준우가 진짜 화나는 거 줄 알고 온단 말이야. 사실 내 새끼니까 어떤 장면도 다 예쁘잖아요. 무조건 많이 남겨서 SNS에 올리셔서 그 귀여운 모습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시고 하는 것도 나중엔 참 추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아가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가 안녕, 내일 또 봐. 네, 귀엽네요. 주아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아유, 주아 귀엽네.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저 전혀 몰랐어요, 주아에 대해서. 네. 근데 오늘부터 저도 팔로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나봤어요. 자, 이번에는 긴급 취재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림 씨. 네, 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무려 10년 동안 한 축사 농가에서 불법으로 노동 착취를 당해온 사실인데요.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된 할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요양원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힘없는 할아버지의 10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을까요? 현장 K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현대판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주기는커녕 이 장애인의 수단까지 가로챈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10월 27일 전남 장성에서 10년간 지적장애인을 착취해온 농장주가 불구속 기소되며 사건은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장주인 피의자 오 씨가 전직 도의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네. 최근 안타까운 사건을 겪은 주인공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농장 노예라 불리는 60대 남성인데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에 발견된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고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아들과 여동생의 보살핌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상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도암이라고 있어요. 식도암. 아유. 식도암이고 폐가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치료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 수액 그 영양제 그거나 맞고 지금 저러고 있지 어떻게 해요.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현상 유지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쩌다 이 농장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10년 전 형수 지인의 소개로 농장에 맡겨진 뒤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해온 피해자. 만약 경찰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의 참담한 생활을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비가 왔는데 장화를 신고 여기 이제 비까지 젖어가지고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 여기에 하우스에. 올 겨울을 거기서 지냈다고 하시더라고. 그 아까 그 집도 아닌 그런 데서. 상태가 많이 심각했나요? 네, 아내가 거의 폐가 수준이니까 폐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고. 피해자가 10년간 살았다는 집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널브러진 집기들. 마치 누군가 이사를 떠난 후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는데요. 말 그대로 폐가를 연상케 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방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정말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 전체를 뒤덮은 곰팡이와 시멘트 바닥에 놓인 전기장판. 보일러와 물이 끊긴 이 집에서 지난 겨울 피해자는 전기장판만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아프기는 작년 그 가을부터 아팠어요. 아픈데 계속 일하셨어요? 근데 너무 집에서 밥을 모양이 일을 해야지. 너무 이제 밥을 먹으려면 일해야지. 일하면 밥 주가니. 오직 밥을 먹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했다는 피해자.
그렇게 끼니를 해결해온 창고마저 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안 줬다는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일을 시켰으면 100만 원 됐으면 사면 그 10만 원도 줘야 하는 것이거든.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하는 것이요. 정말 피해자는 농장주 오 씨로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일까요? 70만 원 정도는 피해자를 위해서 썼고 나머지 210만 원 정도는 그 피해자가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는 못할 망정. 오 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의 기초연금까지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그 임금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술 사달라면 술 사주고 했다. 그리고 뭐 명절 때나 어디 간다 하면은 뭐 20-30만 원씩 50-60만 원씩 주기도 했다. 그리고 임금은 지급한 적은 없다. 오 씨의 파렴치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피해자의 땅을 판 금액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농장주 오 씨.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재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두려웠던 걸까요? 게다가 100만 원을 건네며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합의서엔 오 씨 자신을 피의자,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적어놨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점을 노려 멋대로 쓴 합의서를 들이대며 합의를 강요한 겁니다.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주고 자기가 이렇게 손수 써서 지장을 막 손을 땡기면서 강제로 해간 거지. 그렇게 해갖고 장성 결착서에다 이거 합의서 이걸 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농장주 오 씨 어떤 인물일까? 전직 도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 선거까지 나섰을 정도로 신망받는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요. 걸어다니면 다 태다 주고 그럼 좋고 말뚝도 없고 도의원도 좀 한번 했고 그 곡수인가? 거기다 농약도 좀 하나 있다 하더라고. 농장주 오 씨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그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우측 선생님 저희 연락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저기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던데. 병원에요? 네. 몸이 좀 지금 안 좋으세요? 네. 어렵게 오 씨의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그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 잘 먹는다면 저희 집 정말 음식 쓰레기가 하루면 한 바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해서 몇 년을 해다 먹인 거예요. 거기 환경이 밥 해먹고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저가 다 해서 보낸 거예요. 날마다. 현재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오 씨. 수사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10여 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켰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수급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준사기죄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입니다. 검찰 조사가 잘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강성 아나운서 또 나왔죠? 네, 아침에 너무 바쁘게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네. 미녀 스타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녀 스타들이 이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수 현아 씨는 특별한 이벤트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 가수 나훈아 씨가 33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자, 어제였습니다. 나훈아 씨의 이혼 최종 공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정 씨 외에는 나훈아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 긴 공방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나훈아 씨와 정 씨. 최종적으로 그냥 수용하시는 재판을 마친 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종 선고는 쌍방 이혼으로 됐고요. 나훈아 씨가 정 씨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12억 1천만 원이었고 33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나훈아 씨와 정 씨, 그간의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1966년 데뷔해서 원조 오빠 부대를 이끌며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가수 나훈아 씨.
1983년 무명 가수였던 14살 연하의 정 씨와 결혼 발표를 하면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2011년 정 씨는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것조차 너무 싫어. 이에 나훈아 씨는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재판에 이르게 된 이혼 공방. 나훈아 씨가 이혼 소송을 벌이며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최고의 가수였던 나훈아 씨의 주 수입은 바로 저작권료였습니다. 800여 곡을 작곡한 나훈아 씨의 한 달 수입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내인 정 씨 측은 바로 이 저작권료의 재산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재산에는 큰 욕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혼은 누구나 대해서 굉장히 고민된 부분도 있고, 재산 부분은 판결문은 받아봐서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때문에 뭉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좀 불만이다 아니다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이혼 소식과 함께 거론된 이슈는 나훈아 씨의 복귀설입니다. 두문불출하던 그를 둘러싸고 건강 악화설 등 괴소문이 돌 때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나훈아 씨. 12년 만에 미발표곡을 담은 앨범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식 컴백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혈색은 좋아 보이시는데 연예계 복귀는 언제쯤 하실지? 사실 올해가 이제 50주년이고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서도 그다음에 나훈아 팬들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앨범을 이제 내시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건 맞습니다. 가수 활동 같은 경우는 기대해 볼 법한 거죠. 자, 다음 소식인데요. 가수 현아 씨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이곳. 현아 씨를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사진 찍기 바쁘죠. 드디어 현아 씨가 등장했습니다. 네, 강아지가 같이 있네요. 너 누구니? 이렇게 예쁜 친구가 버려져서 유기견 센터에서 안락사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오늘의 이벤트는 유기견을 위해 현아 씨가 특별히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입양하고 싶어요. 15년 돼가지고 이제 강아지. 네, 평소 반려견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현아 씨는요.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 왔다고 합니다. 팔찌 판매 기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유기견 보호소에 생수를 기부하는 선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idea since Hyuna also is a good dog lover and she has a lot of fans also who loves dogs, so she has this power for the people to be a good lover to those who don't have any owners. Yeah. 평소에 좋아하던 현아 언니도 보고 이런 좋은 캠페인에 참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유기견 보호에 힘쓰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미녀 스타들 또 있는데요. 해태독달! 예, 조윤희 씨입니다. 예. 유기견 봉사활동은 기본이고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유기견을 입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가요, 며칠 전에 구조한 강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데요. 다행히도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고요. 수술 끝나고 치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입양한 유기견이 현재 9마리라고 하네요. 봉사활동 하는데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6마리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강아지 같구나. 눈이 이쁜 애들이 이효리 씨 그래요. 근데 자, 다음은 동물사랑 넘버원 이효리 씨입니다. 유기견 보호에 관련된 이 노래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 보호 송을 만들었어야 돼요, 제가.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까 하다가 상순 오빠가 이제 그때 마침 유기견을 한 마리 입양했었거든요. 그 오빠가 입양을 했으니까 만들어 주겠지 하고서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빠 저 이런 노래가 필요한데 한 곡 써주실 수 있냐고. 그녀의 반려동물 사랑이 이상순 씨를 만나게 하는 오작교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자, 한 생명을 책임지고 아끼는 모습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절대 변치 마세요.
네, 이번에는 김주철 씨가 준비한 소식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 오늘은 무슨 주제입니까? 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그런 문제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오고 치매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어떻게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좀 보살필까? 모실까요? 아니면은 요양원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요양원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자식들 돌봐줄까요? 돌봐드려야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예. 야, 그래요. 이런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가족들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자기 엄마 아니라고 지금 막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넌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내가 2년이나 모셨어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엄마 아프니까. 내가 모시다가 나도 힘드니까 이제 오빠 보고 모시라고 하니까 바로 요양원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작합니다. 3남매 둘째인 효선 씨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침 안 먹니? 엄마, 우리 아침 먹었잖아. 지금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여? 저 아줌마가 왜 밥을 안 줘 그래? 아이고 배고파.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이죠. 아유, 나 배고파 죽겠네. 엄마, 아줌마라니. 나 엄마 딸 효선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사실 치매가 거의 바로 찾아왔어요. 오빠랑 남동생이 그 상황에서 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모실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해요. 엄마 내가 돌봐야지. 그래서 처음엔 모실만 했는데 이게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용병도 못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축축해? 아우, 엄마! 정말 속상하네. 정말 이렇게 여기다 실려면 어떡해? 나이가 되는 거죠. 정숙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은 엄마 모시기를 꺼려했습니다. 솔직히 아내의 눈치도 보이고 점점 악화되는 치매 증세를 감당하기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딸 효선 씨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엄마를 모시고 있지만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나가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 이게 위험해요. 네. 엄마. 못 찾아오시잖아요. 그쵸. 엄마 어디 갔지?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 시각 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는 엄마 정숙 씨. 아니 주철이는 왜 이렇게 안 와? 아유. 저거 어디로 가신 거야? 엄마! 엄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왜 여기 나와 계셔? 우리 막내 주철이 학교 갔다 올 시간 돼서 마중 나왔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엄마 주철이 학교 졸업하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집에 가요. 힘들죠, 자식들이. 정말 엄마가 눈 깜짝하면은 이게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잠깐 뭐 하고 있으면은 제가 모시고 있어도 다른 형제들한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그리고 너무 마음 노심초사하고 있고 저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효선 씨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 동네를 이 장씩 그냥 몇 엄마! 저기 왔구나. 어디 가셨어요? 예, 접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진짜 걱정 많이 하다.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나도 이제 버거워. 힘들어 죽겠어. 오빠 좀 대체 좀 세워봐. 그렇지,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전문적인 의료인도 많잖아. 이참에 어머니 요양원을 모시자. 요양원. 그래. 요양원 가면은 친구들도 많고 엄마 좋겠다. 거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모셔야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오빠와 남동생의 대답에 효선 씨는 화가 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제 오빠랑 남동생 사정 잘 이해를 하고 엄마를 이제 2년 동안 맡았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힘들다고 하면은 오빠랑 남동생이 맡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 돼서도 또 회피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더 돌보기엔 효선 씨도 지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부모님 어떻게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여건하고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지금은 안 보낼 것 같아요. 아, 왜요? 옛날에는 다 글쎄요, 뭐 일단은 그동안 저렇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뭐 바로 어떻게 보면 버린다는 그런 것 같이 좀 생각이 돼서 그거는 좀 싫습니다. 초기에는 모시다가 좀 심해지면 요양원을 모실 거예요. 요양원에 내가 케어를 못할 거 정도 되면 의료기관에 맡기는 게 어머님한테도 낫고 저한테도 낫죠. 계속 부대끼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모셔보고요. 뭐 할 만큼 하고 안 되겠으면 그때는 뭐 차선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을 먼저 모셔보고 요양원에 보낼지 결정을 하겠다는 자식 세대. 그렇다면 부모 세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자제분들이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요양원에 들어가실 건가요? 안 들어가실 건가요? 당신 생각, 평상시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나눠 아마도 자식들이 잘 보살피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다른 생각인데요. 제가 만일 치매 걸린다면은 요양원에 갈 것 같아요. 자식을 왜 고생시켜요? 들어가야지 요양원으로. 요즘은 다 요양원으로 아유, 시대인데 눈시울이 또 뭐. 붉어지네. 내 자식이 우선 고생하는데 저기를 안 시켜야지. 아니 남의 눈초리 신경 항상 정말 쓰다가 내 자식 자식 생각이에요, 불병 우리 들으면 그 부모님들은. 자식은 또 어떡할 건데. 가고 싶은 생각 거의 없을 거예요. 말은 그리 간다고 해도. 사실 거기 가면 뭐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이런 건 사실이고. 요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고 갈 때까지 제가 좀 있으시네요. 살고 싶지. 자식이 힘들어하면 요양원에 가겠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자식과 함께하고픈 부모 세대입니다. 효선 씨 가족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부모님을 요양원을 보낼 수는 없어. 오빠 영수 씨와 효선 씨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그때요. 내가 갈게. 나 때문에 니네들 힘든 거 보니까 엄마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조선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자취해가면 되잖아. 우리가 하도 우리 형제끼리 하도 싸우니까 엄마도 그 손을 들었겠죠. 그래서 아무리 치매여도 엄마가 이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양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때부터 고집 부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보내는 수밖에 없죠. 나도 이제 지쳤고. 근데 자꾸 죄인 같아요, 제가 솔직히. 근데 보내고 나서도 이제 문제예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요즘 근데 요양원 비용 얼마나 드나? 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내야지? 오빠, 그건 아니지. 내가 그동안 엄마 모셨는데 똑같이 나는 빼줘야지. 경제 그래. 누나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형하고 나하고 반반씩 해서 모시자. 아 여보, 반반은 무슨 반반이야. 아 왜 아주버님이 재산 더 많이 받으셨잖아.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땅 형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거의 근데 이제 아내들 말을 많이 이렇게 좀 더 내야 되지 않아? 따라가잖아요.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큰애가 대학 들어가고 둘째가 고3이야 벌써. 돈 많이 들어가죠. 니네가 좀 이해해 주라. 그래서 근데 말이야, 셋이서 똑같이 내자.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는 동안에 아니 주철이랑 오빠 나한테 돈 한 푼 보태주면서 엄마 모시는데 보태 쓰라고 한 적 있어? 내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 오빠가 반반 다 모두 똑같이 나눠서 내자고 하니까 이제 그때쯤 가서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모시고 있을 때 그냥 어쩌다 가끔 와가지고 얼굴 비추는 정도였지. 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또 돈 얘기 나오니까 그때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혼자만에 이런 돈 문제까지 갖다 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그거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 오시는 문제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뒤 이제 비용이 형제 사이에 또 다른 문제로 떠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쪽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 형제들끼리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요양원에 가면은 그 요양원 비가 들잖아요. 네. 이 요양원 비는 어떻게 형제들끼리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부가 많은 사람이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또 못 사는 사람 조금 덜 내고. 그래야죠. 아무래도 형제가 저희는 많다 보니까. 이게 근데 기대 심리가 있는데 돈을 똑같이 낸다 그러면은 또 나눠야죠. 미워지고 막 그럴 수도 N분의 있을 것 똑같이요? 뭐 있는 사람이 더 내면 좋겠죠. 그럼 땅을 받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라도 뭐 지가 받으면 지가 안. 지 건 아니잖아. 나도 n분의 1? 네, n분의 1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머님이 갖고 계신 것을 저희가 형제자매가 분할해서 뭐 갖지 않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어머니야 본인이 쓰시게 이제 하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 게 제일 낫겠다. 촬영하는 거예요? 네, 뭐 그게 낫지. 네, n분의 1 나오는 거예요? 네. 돈 문제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 좋다는 자식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가족 간의 다툼이 있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질병이라든가 또 노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다든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 성역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이제 후견인이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후견 후보자를 적게끔 되는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녀 중에서 누가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전문직, 뭐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그분이 자기한테는 좋겠다라고 해서 후견 후보자를 정해주면 법원에서 심의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나는 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 간병인 자녀들이 이런 자책을 많이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일단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거 어떤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참 민감한 문제고 우선은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성년 후견제도 도움이 많이 돼 보이는데요. 아직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년 후견제도가 2013년 7월에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대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재산상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나의 이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 나의 치료와 또 나의 요양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승주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화제의 기사를 뜯어보는 한 줄 펀치 시간이죠. 네, 지난주에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길고양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사진이었는데요. 문제는 한 동네에서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의 처참한 죽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줄 펀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네티즌들이 주목한 한 장의 사진, 바로 길고양이가 처참히 죽어있는 사진인데요. 제작진은 사건 현장에서 최초 발견자를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발견된 곳이거든요. 현장을 처음 목격했을 당시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보란 듯이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나무에다가 팔하고 목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돌려서 묶어놨더라고요. 왜?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 조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뭐 해코지 하려고 묶어놨나 보다만 생각을 했는데 눈도 뜨고 있었고요.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입이 이미 이제 굳어서 다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변사체로 인해 마을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개예요. 네. 내가 얘 때문에 마음을 줬거든요. 들으셨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얘가 그랬어요 그러면. 노랭이. 네. 어떡해. 차라리 밥을 갖다 주면 몰라도 어떻게 죽여요 그걸. 작년 재작년인가는 누가 이게 배를 갈라갖고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이 지붕에 던져놨었어요. 네, 실제 이 마을 인근에서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된 것만 해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번이라는데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또 죽어있더라고요.
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토록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살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담당 파출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저희 처음이었어요. 신고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동물 관련된 것을 뭐, 동물들 돌아다닌다, 용도지 뭐, 이렇게, 뭐, 돼 있냐, 이런 일은 있었다고 이제 경찰서에 보고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담당자가 지정되면, 뭐, 거기 현장도 가서 조사해 볼 거고, 사진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때.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2010년 한 여성이 고양이를 때려 죽인 뒤 건물 10층에서 던지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한 가게 앞에서 놀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벌금형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 처벌 조항이 왜 약하냐면 민법상 동물을 이제 물건이나 재물로 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물건을 손괴한 걸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나요? 길고양이라도 생명은 소중히 여깁시다. 동물은 지배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46년 만에 임시 개방된 만경대의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만경대를 찾은 많은 탐방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제작진이 직접 만경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많은 탐방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오늘 5시 30분. 5시 30분. 좀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한 시간 기다렸지. 지금은 6시 40분이네. 설악산 만경대의 나비박자,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수백 미터까지 길어졌습니다. 평일에 한 7,000명 정도 선이고요. 주말에는 10,000명에서 10,000명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 흙길이라 미끄러우니까요. 밀지 마시고 들어가서는 천천히 가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 드디어 만경대 문이 개방됐는데요. 자, 출발하십시오. 좋은 할인 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드는 탐방객들. 많은 인원이 다닐 수 없는 비좁은 등산로 탓에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경대 구경도 전에 사람들에 치여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이지. 산행하면서 여기까지 사람 많은 건 처음. 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만경대 탐방로에 들어서도 줄은 끝없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탐방로의 전체 구간은 약 2km. 보통 1시간이면 가는 길이 제작진이 찾은 지난 주말에는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정상,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설악산 만경대 모습은 많은 인파로 인해 제대로 감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탐방객들의 불만은 만경대 정상을 찍은 직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다 못 본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봐야 돼요. 사진도 뭐 찍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46년 만에 설악산 만경대가 임시로 개방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원래 흘림골이 정식 탐방로인데 낙석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어요. 탐방객 수요도 있겠지만 일단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체 탐방로로 만경대를 개방하는 겁니다. 탐방로가 없던 구간이었죠. 개방하는. 탐방로가 없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게 공사를 진행해서 만든 거거든요. 탐방로를. 지난 1일 개방에 맞춰 급하게 탐방로가 개설된 탓에 허술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계단을 지지하는 철근이 돌출돼 있어 부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출입 금지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탐방객과 나무에 올라서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탐방객들이 이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못 들어갔어요. 하산하는 길에 마주한 계곡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입금지 구역 안에 들어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유유자적 만경대를 즐기는 탐방객들. 무서우셔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일주선에서 위험한.
통제 구역인데 그냥 이런 정도는 허용하는 건데 46년 만에 개방한 설악산 만경대를 향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단풍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이네요. 만경대가 아니라 실망되네요. 임시 개방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설악산만 병드네요.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인 안주와 술 한 잔이 담긴 사진, 요즘에는 혼자 먹는 술, 즉 혼술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술을 마시면 처량하거나 궁상맞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성별 불문, 연령 불문, 모두가 혼술을 즐기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혼술의 좋은 점이 뭔데 그래요? 편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급하게 안 마셔도 되고 네. 혼자 먹으니까 뭐 좀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굳이 만나서 귀찮게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술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생겨난 이곳, 바로 혼술집인데요. 하루 평균 약 1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바로 혼술 안주 때문인데요. 이게 저희 1인 전용 안주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 쟁반에다가 준비가 돼서 나갑니다. 딱 적당하니 좋네요. 그렇죠. 저렴하게 3,000원부터 최대 10,000원이 넘지 않은 1인 안주가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안주와 술을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끌시끌하게 떠드는 것보다 혼자 이제 하고 싶은 생각도 하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조용히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손님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조용히 이제 마시는 안주 좀 집중해서 먹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 요즘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막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잖아요. 근데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옆에 분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술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즐기는 문화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경제가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사회성이 떨어지고 유대감이 떨어짐으로 해서 혼자 즐기는 문화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혼술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 직장인 8년차 임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로 혼술을 즐긴 지 3년째. 이렇게 혼술에 빠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뭐 한잔 먹고 싶은데 뭐 한잔 하자 해놓고도 뭐 나중에 갑자기 일 때문에 또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나 혼자서 그냥 와가지고 간단히 한잔 먹고 이게 편해요. 혼자 마시는 술, 편하고 즐겁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혼술을 마시다가 보면은 술의 양도와 빈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依存症에 빠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술 문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혼술, 예전에는 궁상, 이제는 당당. 혼자 마시는 술 한 잔에서 답을 찾을 때도 있지요. 혼자 마시는 술 매력적이지만 과유불급과 같은 의견이 있었네요. 네, 11월의 첫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좋다.